우리 어제 저와 같이 마지막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걸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틀려요. 자,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하는 건 특수관계자한테 너네 회사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너네 회사가 돈 빌려와서 이자 주는 만큼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적절하게 받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만큼 너네는 이자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입금 산입을 시킬 거고, 하지만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면 누군가 가져간 거죠. 그럼 대표이사면 상여, 주주면 배당, 특수관계 회사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자, 가지급금은 명칭이 가지급금인 거지 명칭하고 상관없이 대여금의 성격인 것들은 전부 다 가지급금이라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금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다음의 금액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실기에서, 자,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면 빼고 가지급금에서 적수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어떤 말인지 설명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대납한 거 있죠. 자, 우리가 법인이 그 주주총회를 해서 결의를 하게 되면, 배당 결의를 하면 결의로부터 며칠 이내에, 얼마 이내에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3개월 이내에 해야 됐죠. 그때 그래서 배당을 미래에 한다더라도 원정인수 이행사항 신고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당에 대해서 우리 배당소득 그 원정인수 한 적이 있죠. 그럼 실제로 배당을 안 줬으니까 원정인수 못 하잖아. 실제로 줘야지 원정인수 세금 떼고 줄 건데, 그러면 그 소득세를 먼저 대납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지급 소득. 실제로 지금 주지 않은데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신 세금 낸 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때 그 금액 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엄마하고 관련 없이 가져갔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외하는 항목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쭉 빼고 5번을 보시면, 자, 사회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 자, 우리 지금까지 접대비든 뭐든 귀속자를 못 밝히면 전부 다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해서 대표자 상여라고 처분했죠. 근데 그거 실제로 대표자가 가져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소득세를 대납해 줄 거예요. 그럼 대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계산한 거는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6번에 사용인 직원이 월정액 급여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료 가불금. 우리 직원들도 특수관계자예요. 그죠? 우리 직원도 특수관계자예요. 우리 기업 간에는. 근데 직원이 가불을 해간 거예요. 월급 안에서.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5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50만 원 가불 받았는데, 이 5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받아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이 봐도 너무 과하죠. 그래서 월정액 급여 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한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사용인 직원이 경조사비가 부족해서 회사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자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의 자녀의 학자금까지도, 그 학교 다니는 학자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빌려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지금 사실 5번 그리고 6번, 7번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가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쭉 나열할 때에
얘네들은 제외하고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제외하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가져갔다면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건데, 그럼 얼마만큼의 이자냐? 우리 회사가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돈 빌려 쓰고 있다면 그 평균 이자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균 이자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아래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있죠.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 빌려와서 쓰고 있는 그 차입금들의 평균 이자를 낼 건데, 근데 그 이자 중에서도 못 믿는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자 여기 아래 작은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리로 빌려오든 저리로 빌려오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뺀다는 거예요. 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겠죠. 혹은 수령자가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 우리 얘는 매입자 불분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령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자 줬다는데 실제 걔한테 줬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이런 경우에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 지급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 이런 형태의 이자가 있다면 빼고 이자를 계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매입자 불분명 채권 등 증권이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에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는 건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예외가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적혀 있죠. 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이 불가능할 때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제시해 줄 거예요. 종종. 근데 당좌대출 이자율은 몇 %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함정처럼 주는 거야.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문제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는 거지, 아니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빌려온 차입금 이자율들을 써서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인풋 값을 넣을 건데, 당좌대출 이자율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당좌대출을 이용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우리 3년간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건 이론상으로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한번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면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을 총 올해 포함해서 3년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특례법에서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자율 쓰겠어? 당연히 낮은 거 쓰지. 그죠? 그래서 문제 보면 그 낮은 거 고려하지 말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쓰라고 할 때도 있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문제 내기 편하게 이자율을 높여놓고 당좌대출은 4점 몇 %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냥 당좌대출 이자율 해놓고선 이의제기 신청할 때 낮은 특례 적용했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하라 이런 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라는 거예요. 당좌대출 이자율 쓸 때는 우리가 돈 빌려 와서 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는 거에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몇 %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넣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책 기출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는 당좌대출 이자율 쓰는 문제 보면 아예 돈 빌려와 쓴 정보 자체를 안 줘요. 그냥 당좌대출 이자율 몇 % 적혀 있는 그대로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근데 최근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책만이 아니고 최근 문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당좌대출 이자율을 알려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시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적용하라고 말 안 하면.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수령한 것만 일단 금액을 인정할 거예요. 대표이사가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올해 뭔가 조짐이 안 좋아. 난 이자 줄게. 올해는 뭐 분위기가 괜찮아. 그럼 이자 안 주고. 이런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약정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에 이자를 인정을 할 건데, 그런데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자든 돈을 빌려갔을 때 하고 우리의 평균 이자는 우리가 돈 빌려 쓰고 있으니까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맞췄다 하더라도 일치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 금액 3억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설마 이자가 3억 차이가 나는 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3억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거니까 컴퓨터가 산출해 줄 거예요. 우리 인정이자하고 실제로 회사 계상액 우리가 계상하고 받은 금액, 미수 수익 이건 안 돼요. 회계 처리만 한 거 말고 약정하고 실제로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처리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정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작게 받는 거. 지금 이 서식의 목적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규용 때문이잖아. 이자를 실제로 받았으면 그 돈만큼은 이자 수익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 내고 있는 거잖아. 뭐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정이자보다 작게 낮게나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이사 보고 아예 돈 빌려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빌려가서 이자 많이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그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얘는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컴퓨터 9200번 회사로 들어갑시다. 자,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들어가고, 자,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이자율을 당좌 대출 이자율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쓴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쓴다면 차입금 입력 탭에서 이자율을 써줄 거고, 그게 아니면 당좌 대출 이자율이면 얘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 돈 빌려왔다라는 걸 쓸 정보도 안 줄 거예요. 시험에서 잘. 자, 그럼 가지금 가수금에 대한 촉수를 쓸 건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가지급한 것도 있는데 회사가 가수금으로 돈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상계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 선택해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쓸 거예요. 그럼 회계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우리 계정항목 및 적요 등록에서 가지급금을 보면, 자, 우리가 전에 저기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봤던 고정적요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하죠. 그럼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전부 다 1번은 지급하고 4번은 회수한 걸로 해서 적요가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일단 대표이사는 1번, 4번, 그 다음은 2번, 5번, 그 다음은 3번, 6번을 써요. 번호를. 왜냐면 대표이사가 1번, 4번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무가 있어요. 그러면 전무를 두 번째로 놓고 싶으면 전무한테 지급할 때 2번, 회수할 때 5번. 특수관계회사가 또 있어. 그럼 그 회사한테 돈을 줬다 받았다 하는 게 있다면 그다음 또 3번, 6번.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위에 적혀 있지만 얘네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대신 전도금 쓰는 이야기들 막 나오죠.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얘하고 충돌이 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법인세 지식이 많으신 분들, 그 일하시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법인세 지식들이 거의 다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했어요. 장부에 우리가 장부 쓴 거 가지고 재무제표 만들어서 투자받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쓴 것 가지고 세금 신고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맞춰서 거의 다 써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전도금 되고, 그럼 전도금이 공중에 뜨기 때문에 걔가 소액현금으로 이런 바꾸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급금들은 함부로 적용번호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끌고 올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가지급금만이 아니고 가수금도 똑같아요. 그럼 1번, 4번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서 1번, 4번, 5번, 2번, 5번, 3번, 6번 이렇게 써서 불러올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는 바보라서 직책하고 성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동일인 줄 인식을 하지. 가지급금에는 대표이사 임의래, 가수금에는 대표자 임의래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상기 안 하고 각자 계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똑같이 써야 되니까, 가지급금에서 쓴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F2번에도 안 뜨죠, 사원 정보가. 근데 가지급금에서 쓰게 되면 가수금에서 불러올 때는 F2번 하면 방금 사람 금액을 쓰면 여기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에 썼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직책이랑 성명이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여기 가지급금에 입력할 때에 입력하면 안 되는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말한 거 있죠. 지금 이 내용이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 소득세 대납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건데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급여 금액 이내로 가불했거나,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 그리고 우리 자녀, 사용인의 자녀 학자금까지 포함해서 대여해 주는 거는 가지급금에 들어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하면 얘 다 작성한 후에 차입금 입력을 쓸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몇 퍼센트 이자율을, 지금 빌려온 돈이 얼마고 몇 퍼센트 이자율이다, 그럼 이자 금액이 나오도록 써줄 거예요. 여기 금융기관이든 거래처든 표현을 해서. 그럼 여기에 쓸 때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가 여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할 때 얘네들은 제외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할 때에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 매입자 불문명 채권 증권이자, 얘네들은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 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을 하면 컴퓨터는 여기에는 그냥 한번 제가 들어와 보는 거고, 안 들어갈 거예요. 시험 때는 우리 입력할 때는. 그럼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자 조정의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럼 컴퓨터가 인정이자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 회사 계산액에 쓸 때에 우리가 약정에 해서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만 쓰는 거예요. 약정대로, 그리고 지급받은 것만. 근데 간혹 지급받았는데 약정했다는 표현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시험 때는 사실 미스가 난 거지만 그냥 약정하고 받은 걸로 쓰는데, 만약에 약정을 했든 안 했든 실제로 안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냥 미수수익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돈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럼 그 미수수익의 반대쪽 대변에는 이자수익이라고 쓸 거잖아요. 그 이자수익은 실제로 본 게 아니니까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안 쓰는 거고, 그 이자수익은 입금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건 무작정 너 다 벌었어라고 말하는 건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걸 회계장부에 받지도 않은 이자를 이자수익, 미수수익 적어둔 거는 입금불산입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5% 이상 차이가 나야지만 조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인정이자보다 회사 계상액이 더 크다면 우리는 조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조건이 우리 회사가 인정이자보다 작게 받거나 무상인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많이 받으면 실제로 받은 만큼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그리고 가산이 되어 있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우리 기본 예제를 볼게요. 자, 기본 예제 정보를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데 6.5% 이자가 있고 6%, 3.5%인데 위 차입금은 모두 2019년 차입분 2월액이다. 그럼 19년도에 빌렸다는 건 올해 1월 1일부터 빌려져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1월 1일 거부터 처리를 하니까, 계산하니까. 자, 그럼 6.5% 이자율의 지급이자는 모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자, 그럼 6.5% 이자율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하면 지금 이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에 이 금액은 입력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개인이 특수관계자인가 봐. 혹은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일반 개인인가 봐. 그럼 3.5% 이자율 지급 이자 중에는 건설자금이자 35만 2,876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회사가 우리 자가건설하거나 아니면 뭔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하기 위한 이자들 있죠. 그 소리되는 거, 그걸 건설자금이자라고 하죠.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이자예요. 그게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럼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에서 대표자 이미래의 가지급금 계정에서 정기월이고 가불금 일부 회수하고 종합소득세 대납한 게 있네요. 전액 법인 조정 인정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납액이래요. 그럼 이 종합소득세 대납액은 우리는 업무무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은 여기에 처리할 게 아니네요. 여기 안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불러오기 했을 때 들어왔을 때 들어와 있으면 지워야 되고, 안 들어와 있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시가불한 거는 문제없고 적용번호는 1번과 4번으로 적용되어 있다. 자, 대표자 이미래의 가수금 내역에서 일시가수는 500만 원 빌려왔고 일부 반제 25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상환을 했네요. 이것도 반제 1번, 지급 4번으로 적용되어 있고, 3번에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에서 2월 1일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에 업무무관 자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500만 원 빌려줬나 보네요. 적용번호는 2번과 5번으로 적용되어 있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한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이자를 회수하였으며 장부에 계상하였다. 자, 약정되었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럼 이 금액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먼저 우리 특수관계자 대표자 이미래하고 그리고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에 대해서 빌려준 가지급한 거하고 가수한 내역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럼 가지급금 가수금에서 먼저 가지급금 선택되어 있으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클릭하고, 자, 대표자 이미래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자, 아래에는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 가지급금 2번, 5번.
자, 하셨으면 회계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예. 자, 그러면 대표이사 거, 특수관계이사 거 두 개가 불러와줬죠. 자, 문제하고 대조했을 때에 대표이사 거 기초 2천만 원, 가불 일시회수 500, 종합소득세 대납은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가불해 준 거 300만 원이 적혀 있네요. 그럼 예, 세 개 잘 들어와 있죠. 그리고 특수관계이사 건은 우리 2월 1일 날 500만 원 대여한 거 2월 1일 500만 원 대여했다. 잘 적혀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수금 동일인에 대한 건 상기할 거니까 가수금에서 자, 가수금 그냥 선택하면 안 들어와 있으니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F2번 누르면 가지급금에서 썼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F2번 눌러서 가수금 자, 이번에도 1번, 4번 자, 데이터 불러오기는 자, 위치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1번 불러옴, 2번 불러오지 않음. 왼쪽 아래에 보시면 1번 불러옴, 2번 불러오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불러오기 또 F2번 눌러서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 가수금 2번, 5번 불러오기 먼저 이렇게 쓰고 하셨으면 회계전표 불러오기 누르면 자, 이 미래 거는 500만 원 가수 빌려와서 250, 250 날짜 반영한 거 일치하죠. 문제하고 다음 한강건설 거는 뭐 가수금에 대한 정보 없으니까 여기 없네요.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 정보는 입력이 끝난 거예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정보는 입력이 끝났고 자, 이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하니까 차입금 입력으로 와서 자, 여기에서는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거래처별로 나오긴 하는데 금액이 뭉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1번 첫 번째에 이자 지급인데 6.5%는 개인 차입금은 빼고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안 쓴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6%하고 3.5%는 국민은행 거 같은 데니까 자, 여기 거는 금액 4,500만 원이고 이자율이 6%고 4,500 그리고 이자율 6% 쓰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급이자하고 이 이자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문제에 있는 금액하고 이자율하고 이자 다음 또 3.5% 있죠. 1번 정기 2월 3천만 원 3.5% 105만 원 이자 둘이 일치하죠. 자, 문제하고 이 이자도 일치해야 돼요. 이 이자율도 당연히 평균 이자 나와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입력이 되어서 이자율 보고 싶으면 위에 여기 클릭하면 평균 이자율이 5%가 나오나 봐요. 이 둘이 평균 내면 자, 그럼 이제 인정이자 조정 값지로 가면 컴퓨터가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정에 의해서 장부에 우리 기록하고 실제로 받은 것 위에 이미래 거는 65만 원 그리고 한강건설 거는 20만 원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너네는 더 이자 받았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75만 원을 받으면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조정액이 안 뜨죠.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나야지만 얘 둘이가 차이가 나야지만 조정액이 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무조정할 건데, 자, 세무조정은 간단해요. 자, F3번 누르고, 자, 우리 지금 두 개 중에 위에 게 대표이사 거죠. 위에 게 아래 게 특수관계사 거고. 자, 그러면 F4번 누르면, 자, 여기에 친절하게 출자자 거, 주주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당. 대표이사 거 상여. 아래 관계이사 거 기타 사유 유출 있죠. 그럼 지금 대표이사 거니까 제가 아래 기타 임원 직원은 말 안 하는 이유가 다 상여잖아. 직원이니까. 그럼 대표이사 금액 11만 6,869원. 다음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계회사 한강건설 거 28,825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두 개 해주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의 기출 문제를 보면 581페이지 자, 1275 581페이지에 1275 자, 3번 다음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20%, 16%, 10%가 있는데 10%는 자회사인 파닉스로부터의 차입금. 자회사면 특수관계사죠. 그래서 자,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면 이 이자율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전년도에 모두 차입한 것이며 원칙인수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다음 가지급금 내역에서 대표이사 김 회장한테 올해 빌려준 게 있고 등기이사 김 이사한테 또 올해 가지급한 금액이 있네요. 자, 그리고 약정한 이자도 있어요.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당사는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지금 여기 당좌대출 이자율을 써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런 글자는 없죠? 그러면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얘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 김 회장하고 김 이사 둘 다 가지급 내용만 있고 가수금은 없네요. 자, 일단 회계 데이터 불러오게 해서 안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대표이사 김 회장 가지급금 1번 4번 등기이사 김이사 가지급금 2번 5번 자, 이렇게 하고 회계전표 불러오기. 그럼 김 회장 거 5월 27일
9,750만 원, 김이사 거 1,625만 원, 6월 27일까지 잘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차입금 입금 내역에서 자, 세로 블록이 전체 그렇죠. 클릭하시면 자, 파닉스 농협은행 신한은행 있는데 파닉스는 자회사기 때문에 파닉스는 삭제해주고 특수한 계사. 자, 그럼 농협은행은 2,500만 원인데 이자율이 20%네요. 신한은행도 우리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러면 이자율이 16%네요. 그래서 600만 원. 자, 둘 다 이자율하고 지급 이자가 일치하죠. 문제랑. 자, 다음 인정이자 조정 값지로 가서 자, 대표이사가 약정하고 지급해 준 건 585만 원. 김이사가 약정한 이자는 175만 원이다. 그랬더니 김이사한테는 인정이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액이 없고 그러면 대표이사 김이장 것만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3번 조정 등록 가서 4번 대표이사 거 441만 7,818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메뉴가 막 어렵게 꼬이고 막 그러진 않죠. 순서나 해야 되는 작업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20페이지 회사는 1278 1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똑같으니까 정보를 보면 차입금 내용에 장기 차입금으로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자료이다. 자, 10% 차입금은 전액 특수관계자, 나머지는 한결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다. 자, 그럼 한결은행 차입금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한테 한 개 있네요. 자, 그럼 지금 특수관계자한테 우리가 받은 거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할 때는 사용 못하겠죠. 그죠? 다음 2번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예, 약정 이자율 무상, 이자 수령액 0원. 그럼 깔끔한 거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 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회사는 법인세 최소화와 관계없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냥 딱 이렇게 봐도 얘들이 평균 이자율 하면 7%보다 높을 거잖아. 한 개가 7이고 하나 8인데 그죠? 그러니까 4.6으로 특례 적용한다는 등 그런 소리 안 하도록 아예 그냥 명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년도 8월 23일 날 3천만 원 가지급해 놓은 거 먼저 불러올게요.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에 대표이사 김한결 1번, 4번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회계 전표 불러오기 예. 자, 그럼 이제 김한결 씨 올해 이전 거부터 쓴 거 3천만 원이 들어왔고
자, 다음 차입금 입력에서 자,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하면 자, 박성하고 한결은행 우리 8% 7%는 한결은행 거고 그리고 둘이 합쳐서 7천이 적혀 있는 거고 박성화가 특수관계자인가 봐요. 이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할 때 안 쓰니까 삭제. 자, 그럼 8%짜리 먼저 보면 3천만 원에 8% 그래서 240만 원이고 전기월 그리고 4천만 원 7% 280만 원. 그럼 이제 평균 내기 위한 이자 입력 끝났죠? 자, 그럼 인정이자 조정갑주에서 얘 계산한 적 없잖아. 그러면 이 금액 전액이 입금 산입 그리고 김한길은 대표이사니까 상여라고 처분이 되겠죠. 전액이. 그죠? 자, 그럼 전용 등록 가서 자, 대표 이사 거 222만 8,571원 상여다. 다음 678페이지. 회사 1283 들어오셨죠?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한 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3.5% 차입금 발생일 올해 3월 1일 수성은행은 4월 5일 차입금 발생일 5월 3일. 자, 이건 올해는 1월 1일부터 있었던 거네요. 다음 이번에 대주주인 대표이사 백두산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6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다. 자, 일단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생겼고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정은 없대요. 당사는 12월 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음과 같이 결산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이자 수익을 비용으로 수익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당사는 인정 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와서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대표이사 이름이 뭐죠? 백두산 가지급금. 자, 대표이사는 1번 4번. 이거 생각 안 나면 그냥 가지급금 그 계정화문 및 조교 등록 가보면 금방 생각나겠죠. 그리고 확인. 자, 산업은 했는데 가지급금이 안 불러와져 있다. 그죠? 그러면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저기에서는 그럼 아래 보시면 1번 2월, 2번 대여, 3번 회수. 그럼 2번 대여 날짜 2월 5일. 자,
자, 금액은 1억 원. 자, 그리고 또 똑같이 돼요. 5월 1일에 1억 원이다. 그럼 이제 차입금 입력에서 세로 블록이 전체 거래처 클릭하고, 근데 여기에서 목성은행하고 수성은행은 있는데 하나은행은 지금 얘는 올해 없어진 거라서 우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서 빠졌네요. 빼야 되네요. 그래서 하나은행 클릭하고 빼고, 그럼 목성은행에서 3.5% 이자율 700만 원, 수성은행에서 우리 이자율 4.5%. 이렇게 하면 얘네들 입력은 끝났고, 왜 제가 5억이라고 썼을까요? 1억이죠. 근데 내가 왜 1억 썼지? 정신 줄 났다. 이 금액이죠? 맞나요? 죄송해요. 내가 왜, 지금 뭐 보고 있어? 내가 졸았어요. 죄송해요. 자, 다시 불러올게요. 자, 여기에 하나은행 지우고, 목성은행은 2억의 이자율 3.5% 하면 700만 원 일치하고, 수성은행은 이자율 4.5% 쓰면은 2,250만 원 일치하죠. 이자율만 쓰면 되는데 제가 정신 졸랐어요. 자, 얘 지금 올해 이전 거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카운팅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인정이자로 가면, 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받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비워두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예요. 지금 미수수익으로 300만 원을 이자 수익 처리한 거 있죠. 실제로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미수수익은 나중에 뭐 실제로 받으면 그때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 이자 받은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우리는 포괄주의니까.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얘는 처리해 둘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이. 인정이자는 인정이자대로 가는 거고, 걔는 걔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조정 등록해서, 자, 대표이사의 인정이자 상여, 그리고 자, 여기에 없어요. 지금 우리 미수수익 한 거는, 그래서 미수수익 금액 300만 원은 유보 발생이고, 입금 불산입 미수수익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죠. 얘가 미래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근데 만약에, 자, 얘는 이제 문제, 우리 기출 문제 있는 건 다 푼 건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 안 하고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을 쓴다라고 하면 차입금 입력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생뚱맞은 회사로 하나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대표 이사의 정기 2월 되어서 빌려 온 돈이 1억이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을 써라고 하면 얘를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을 하면 다시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럼 당좌대출 이자율은 지금 우리 버전에서는 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4.6%로 잡고 인정이자를 계산을 했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줘도. 근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 얘가 인정이자가 계산이 안 나오죠. 평균 이자를 내기 위해서 차입금 입력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